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인덕터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항 R 그리고 커패시터 C를 배웠고요. 마지막 수동소자인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인덕터는 도체 주변에 자기장 내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 소자입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평행판 사이에 유전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면 인덕터는 도체 주변 자기장 내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동 소자입니다. 인덕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값을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자율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자기장 내에서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자화라는 단어는 자석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 코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고요. 전기장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습니다.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투자율이란 공기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값인 거고요. 인덕턴스는 1초당 1A의 비율로 변화가 되고 1V가 생성되는 것을 인덕턴스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와 인덕턴스의 정의. 기본적인 인덕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철심을 이용해서 코일처럼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를 인가를 하게 되면 화살표 방향으로 전자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자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인덕터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인덕턴스 기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덕터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831년 영국의 물리화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맨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코일 내에 자속의 변화나 자속 내 도체 변화가 있을 경우 유도 기전력 혹은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코일에 다음과 같은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자석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니 전압이 바뀌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렌츠의 법칙도 있죠. 1833년 러시아 아일레이 렌츠가 발견을 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과 동일하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들어진 유도 전류는 자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의미는 코일로 감겨져 있는 어떠한 도체에 막대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니 전류의 방향이 올라갔다가 전류의 방향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네. 요런 특성을
렌츠가 찾아내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점은 유도 기전력과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우선 유도 기전력을 보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E로 표현을 하고요. 변화된 자속에 의해 유도된 전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권선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권선수는 얼마만큼 감았느냐에 대해 비례하는 거고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인덕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덕턴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인덕턴스를 의미하고요. 단위는 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과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유도 기전력 E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는 직류에서 직렬 저항일 때 V는 R 곱하기 I로 표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얘를 자세히 보면은 V는 R을 L로 바꾸고 I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dt분의 di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없앤다라고 가정한다면 V는 Li로 표현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전류를 잘 못 흐르게 막는 소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항 R, 그리고 L, 인덕터 L, 캐패시터 C 요렇게. 그래서 C 캐패시터에서도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할 수가 있고 인덕터에서도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미분이라는 개념, 이 dt분의 di라는 미분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삭제를 해준다면 V는 L 곱하기 I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투자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투자율은 뮤라고 읽습니다. 뮤. 마이크로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뮤라고 읽고요. 자기장 내에서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자화되는. 자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석화되는 것을 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 혹은 공기 중에서 투자율은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미터. 그리고 비투자율은 뮤r은 뮤0분의 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식들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덕터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보게 되면 여러 물질의 비투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공기 혹은 진공을 기준으로 한다. 공기나 산소나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리, 은, 납은 투자율이 좀 낮고요. 철은
투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자화가 잘 될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성체 중에 자성체를 잠깐 보면은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있는데 반자성체는 자성 중 반자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로 납, 구리, 아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상자성체는 자기장을 인가할 경우에만 자화되는 물질, 그리고 강자성체는 자기장이 인가되면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 성질이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등이 대표적인 물질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인덕터의 직병렬 연결입니다. 직병렬 연결. 우리가 지금 전기전자 기초를 배우고 있고요. 저항을 공부를 했고 컨덕턴스를 공부했고 이제 인덕터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인덕터에 대해서 직병렬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저항의 직렬 성분과 동일하게 구할 수 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인덕턴스의 인덕턴스 역수를 더한 후 다시 역수를 취하여 구할 수 있다. 저항의 병렬 연결과 동일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직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유사해서 인덕터를 전부 더한 값이 인덕턴스가 되는 거고요. 병렬 연결일 때는 저항의 병렬 연결과 유사해서 역수를 취해주고 각각의 인덕터에 역수를 더해주면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덕터의 직병렬 연결에 있어서 직렬은 저항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고요. 병렬은 저항의 병렬과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처럼 R 전체는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요. 3개가 있을 경우에는 R1, R2, R3 3개를 전체 더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유도식이 나왔는데 유도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RI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R을 L로 바꿔주면 됩니다. V는 LI. 그럼 여기에서 L은 L 곱하기 DT분의 DI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갖고 가고 시간 변화율에 따라 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DT분의 DI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L1 플러스 L2가 되고요. 마지막에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L 곱하기 DT분의 DI만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유도 방식도 알아두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해도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저항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인덕터가 있으면 뭐 간단하게 L1 플러스 L2 분의 L1 곱하기 L2로 하시면 되고요. 세 개가 있으면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고 또 여기에서 LA라고 되어 있으면 LA랑 이렇게 다시 하면 전체 인덕터를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의 직병렬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저항에 대한 직병렬을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러면 맨 먼저 다음 회로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L1과 L2 직렬이기 때문에 먼저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L3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 L3 그 다음에 L4가 직렬로 연결되었으니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L1 플러스 L2는 120mH이고요. L3 120mH 얘를 병렬로 계산을 해보면 120 플러스 120분의 120 곱하기 120 60mH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4를 더해주면 L4 50mH 이렇게 되면 110mH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유도 방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인덕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